민주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용 에너지의 가격을 높여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거나 그래서 에너지 민주화다. 또는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좀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중소기업 영역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갑자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 제조 당장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상생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대기업이 더 그리고 대규모의 제조업 분야나 산업체가 더 먼저 앞장서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최근에 보면 우리의 산업 구조가 너무 전기와 전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전기로 냉난방하는 구조라든지 전원에 그러니까 전력의 그 동력을 주로 이용해서 그 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도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으로서는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효율적인 전기 이 기계, 효율적인 전력 사용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당장 지금 전력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이 지금 당면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전력난으로 우리가 전력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당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당장의 해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의 해법으로 언뜻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늘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처럼 좁은 국토에 원자력 발전소를 마구 늘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성을 또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를 늘려가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또 역시 그거는 우리에게 대기오염 물질이나 또 기후변화 위기를 주고 있는 온실가스를 늘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당장의 해법, 당장의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에너지를 풍족하게 또 아주 흥청망청 썼던 그런 대가를 지금 저는 좀 치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는 일정한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부터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정이면 가정, 또 일반 상업용이면 상업용, 또 앞서 그런 그 산업체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에너지 비효율적인 그 공정과 생활 패턴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정한 지속 가능한 전력을 공급을 하되 무조건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한 것은 주민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안전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원칙하에서 석탄, 석유, 또 원전, 또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에너지원들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그리고 원자력은 점차로 줄여나가면서 자연에너지로 나가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뭐 그 국제기구에서도 에너지 효율은 또 다른 에너지원이다. 제5의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당장의 그 전력 예비율 그리고 전력 대란을 해결할 해법이 눈앞에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우리 모두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에너지를 이만큼 절약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좀 적극적인 뭐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을 하면 이를테면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제 뭐 탄소 마일리지라든지 네. 에너지를 줄이면 탄소를 줄이니까 예. 그걸 이제 탄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뭐 지자체별로도 정해진 어떤 총량의 에너지를 보다 더 적게 썼을 때는 그 지자체에 일정한 또 인센티브를 줘서 그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일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우리 사회 발전소를 짓거나 또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탄소세가 되거나 환경세가 되거나 하여튼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게 올바른 방향이고 형평성에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증설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당선인은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 보시기에 박근혜 당선인이 원전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실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그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이후로 네. 그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원전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달라라는 요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시민의 요구이고 인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적극 받아들여서 점차로 우리가 원전으로부터는 좀 더 이렇게 줄여나가는 원전으로부터는 그 우리 사회가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공약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번 원자력에서 사고가 났을 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이제 발전소 그리고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에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쳐줄 것을 정말 네. 간절히 바라고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우리는 23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네. 우리 국토의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네. 오밀조밀하게 발전소가 지어져 있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피해, 영향 범위에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가동 중에 있는 원전 중에서 아주 노후해서 이제 그만 멈추자 하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네. 가동을 멈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미 지금 계획돼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그 정부 하에서 네. 계획하고 있는 그 신규 원전 계획이 많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네.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신규로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대전환, 네. 에너지 전환적인 사고를 좀 촉구드리고요. 필요하다. 이른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경우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원전 짓지 않겠다라고 네. 폐쇄 선언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어제 그 저희가 국회의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그 당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미래 창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창조과학의 네. 그 중요 국정 운영의 중심을 두게 되는데 그 한편으로 이제 원자력 수출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이건 여전히 그러다 보면 원자력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네. 이건 정말 정책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장 싼 가격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원자력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원전을 못 짓게 해야 그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하나는 이제 원자력에서 만드는 전기가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싼데요.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 비용이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원전이 다 운영되고 나면 그 원전을 처리하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도 처리 비용으로 남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비용들이 사실상은 원가에 이제 정당하게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싼 에너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회적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직 그 지금의 전기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지도로 사실은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결코 싼 에너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그 믹스, 이른바 어떤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합해 들어갈 건가에 대한 단계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석탄이 있을 수 있고요. 석유도 있고요. 또 가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 태양, 바이오 연료와 같이 표현되는 재생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어 갈 건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나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원자력 비중을 30% 거의 50%까지 향후 계속 확대해 간다는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중간 단계로는 석탄, 원자력 비중은 줄이고요. 중간 단계로는 일정 가스, 천연가스와 같이 가스 비중을 좀 높이면서 그 가스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고의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드리는데 우리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봐요. 또 언뜻 보시면은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태양빛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태양빛이요? 글쎄요. 우리 제주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독일은 뭐 좀 우중충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중충하잖아요. 북유럽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연중 이렇게 태양의 빛, 그러니까 일사량이라고 할까요? 시간으로 하면 독일은 한 700, 800시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한 1200시간 정도가 되니 훨씬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독일이 세계 최고의 태양광 발전을 하는 나라고 자국의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그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는 거의 걸음마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 선택,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을 선택한다면 그 정책 선택에 따라서 기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치적인 판단, 정책 결정, 정책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 선택에 있어서는 전환적인 사고를 이렇게 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하게 30%, 40%를 넘어가는 원자력 비중을 10%대로 줄여나가는 노력. 그리고 어느 땐가는 이제 제로 상태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좀 위험 요소를 없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런 역할,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가스 발전,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해서 뭐 열병합 발전이나 이런 그 방안들을 찾으면서 지금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올려나가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공포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없이는 경제 성장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생생 듣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